저 여자가 누구야?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한다. 아빠, 낯선 아이가 민석을 향해 환하게 소리친다. 우리 집에 잘 들어왔지? 민석이 아이를 안으며 다정하게 말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정순이 충격에 빠져 중얼거린다. 설마 이런 일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순이 절망한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는 아침이면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차들이 줄지어 빠져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서 들려왔죠. 이 평범한 풍경 속에서 박정수는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0세의 정수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막막했죠.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마치 몸의 반쪽을 잃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수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엔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점심 후엔 단골 슈퍼마켓 아주머니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녁이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간단한 아침 식사 후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어요.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이웃들과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어르신도요. 별다른 깊은 대화는 없었지만 이런 작은 일상들이 정순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딸 윤미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43살의 윤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모습이었죠. 정수는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피곤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어느 날 저녁 윤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요즘 학교 일이 너무 많아서요. 교육청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연수도 받아야 하고 서류 작업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게다가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거든요. 정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 일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 같더라.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화했어? 엄마,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집에 와서 도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석 씨도 요즘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저도 야근이 잦아져서요. 도연이를 학원에만 맡기기엔 너무 어린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7살 손주 도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까만 눈망울이 반짝이며 할머니 하고 달려오던 모습, 작은 손으로 정순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아이가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우리 도연이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할머니도 도연이랑 함께 있으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거든.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너무 오래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번 달만 좀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다음 달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정수는 다음 날부터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지만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큰 가방에는 도연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책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윤미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정순이 사는 곳보다 훨씬 크고 깔끔했습니다. 민석이 회사 임원이라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할머니, 도연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순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정순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는 정순의 목을 꼭 안으며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도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머니도 도연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오늘 할머니랑 뭐 하고 놀까? 민석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어딘가 바삐 서둘러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거든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팀원들과 야근을 자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46살의 민석은 외모도 괜찮고 경제력도 있어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정수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민석의 태도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는데 요즘엔 업무 이야기만 하고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바쁜 일상 때문일 거라고 정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윤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점심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놨고요. 냉장고에 반찬들도 넉넉히 있어요. 오후 3시에 태권도 학원 가는 시간만 챙겨주시면 되고요. 5시에 데리러 가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정수는 딸과 사위가 출근한 후 도연이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도연이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좋아하는 장난감을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아빠랑 축구했어요. 아빠가 골키퍼 해주셨는데 제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 우리 도연이가 축구를 정말 잘하나 보네. 아빠가 많이 놀아주시나 봐? 가끔이요. 아빠는 항상 바빠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서 뭔가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정수는 그저 요즘 세상이 다들 바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이 도연이를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도연이는 할머니가 오자 한결 밝아졌고 정순 역시 아이의 웃음소리에 하루하루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침이면 도연이와 함께 만화를 보고 점심을 함께 준비하며 오후에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정순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정순은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석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불규칙했거든요. 어떤 날은 저녁 9시에 들어오고 어떤 날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어요. 윤미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라고 말했지만 정순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윤미야, 요즘 민석이가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래요. 임원이다 보니 책임져야 할 일이 많대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해해야죠. 윤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정수는 딸의 표정에서 약간의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일요일에도 오후에 잠깐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정수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주말까지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할머니, 아빠는 왜 주말에도 일하러 가요? 친구들 아빠는 주말에 같이 놀아준다던데. 도연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다, 아빠 회사에 일이 많나 보구나. 그래도 아빠가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도연이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정수는 아이에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어요. 요즘 회사가 아무리 바빠도 주말까지 나가는 게
일상적일까 싶었거든요. 더구나 민석은 임원이니까 어느 정도 자기 시간 조절이 가능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그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윤미가 학교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정순이 도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민석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민석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그래. 윤미도 오늘 회식이라고 하던데 둘 다 회식이 있네. 요즘은 회식이 참 많은 것 같아. 아, 네. 그러게요. 하. 민석의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때 민석의 옷차림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 회사에 입고 가던 정장이 아니라 깔끔한 캐주얼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면도도 깔끔히 하고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았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치고는 너무 신경을 쓴 차림새였습니다. 아빠, 언제 들어와요? 내일 아침에 같이 만화 볼 수 있어요? 도연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늦을 거야. 도연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일찍 자야 한다. 알겠지? 아빠가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민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윤미는 집에서 쉬면서 정순과 함께 도연이를 돌봤습니다. 주말이니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석은 또 회사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회사에 나간다는 게 정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미야, 민석이네 회사가 토요일에도 일을 하나? 예전에는 주말 근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 근무가 많대요. 저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 워낙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임원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요. 윤미의 대답을 들으며 정수는 더욱 의문이 커졌습니다. 딸은 남편을 완전히 믿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정순의 직감은 뭔가 다른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온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도연이와 함께 근처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을 때였어요. 정수는 벤치에 앉아 도연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석의 차였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분명 민석의 차가 맞았어요. 검은색 승용차의 번호판까지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운전석 옆 조수석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긴 머리의 여성 같았어요. 분명히 윤미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표정이 이상해요. 도연이가 정순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미끄럼틀에서 내려와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할머니가 잠깐 딴 생각을 했네. 우리 계속 놀자. 그네도 타볼까? 정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 했지만 그 차가 민석의 차인 건 확실했어요. 정수는 사위의 차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다면 회사에 있다던 민석이 왜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조수석의 그 여성은 누구일까요? 저녁에 민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석아, 오늘 회사 일 많이 힘들었지? 토요일인데도 하루 종일 나가 일해서.
네, 정말 바빴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나오지도 못했네요. 점심도 회사에서 시킨 도시락으로 때웠어요. 민석의 대답을 들으며 정순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분명히 오후에 집 근처에서 봤는데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민석이 딸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민석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민석이 말하는 회사 일정과 실제 행동 사이에 너무 많은 모순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가정에 큰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정수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도연이가 태권도 학원에 간 사이 정수는 민석이 출근할 때 탔던 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우스웠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음 날 목요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윤미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지켜봤어요. 민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도연이에게 말했어요. 도연아, 할머니가 잠깐 심부름을 다녀올게. 혼자 있을 수 있지? 만화 보고 있어. 네, 할머니. 빨리 오세요. 정수는 서둘러 집을 나와 민석의 차를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버스가 마침 민석의 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버스에 올라타 뒷자리에 앉아 민석의 차를 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회사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사가 있는 강남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민석의 차는 한강 근처의 고급 주거 단지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그 지역을 잘 몰랐지만 아파트들이 모두 크고 깔끔해 보였어요. 민석의 차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수는 버스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민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세련된 옷차림을 한 그 여성은 민석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석과 그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거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정수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민석과 그 여성이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아빠. 그 아이가 민석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아빠라고 했습니다. 민석은 그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었어요. 그리고 여성에게는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습니다. 완전히 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집에 잘 들어왔지? 민석이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석에게는 이미 다른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윤미와 도연이 외에 또 다른 아내와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다시 차에 올라타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정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윤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만화를 보며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미안해, 도연아. 심부름이 좀 오래 걸렸네. 정수는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가 아빠의 배신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싶었어요. 저녁에 윤미가 퇴근했을 때 정수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딸이 안쓰러웠어요. 윤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민석 씨 오늘 또 늦대요. 요즘 정말 바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정순의 눈에는 모든 게 거짓으로 보였어요.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힘들어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민석의 대답을 들으며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딸과 손주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니. 다음 날 정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그 여성 그리고 아이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은 여성에게 옷을 사주고 아이에게는 장난감을 사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분명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이에요. 그 아이의 나이를 보면 최소 몇 년은 된 일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윤미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리고 도연이는 어떻게 될까?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어요. 딸이 계속 속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아프더라도 알아야 했어요. 정수는 민석의 이중 생활을 확인한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윤미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말 한마디가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정수는 윤미를 지켜봤습니다. 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침에 민석이 출근하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해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라며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정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윤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래. 정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수는 더욱 충격적인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민석이 집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순이 빨래를 널러 나가다가 들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 정리해야겠어.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민석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곧 정리할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정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석이 말하는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어요. 아마도 윤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가 자꾸 물어봐. 언제 아빠랑 엄마랑 진짜 가족이 되냐고. 나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전화 너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정순이 봤던 그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지민이라는 이름은 아마 그 아이의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달까지는 정리할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지. 정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윤미와 이혼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곧 말이에요.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남편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미에게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도연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윤미와 둘이 있을 때를 기다렸어요. 윤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윤미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으며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딸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날 텐데 과연 자신이 그럴 권리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도연이가 요즘 할머니를 많이 따라서 고맙다는 말이었어. 정수는 결국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미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어떻게 그런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순이 도연이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민석과 그 여성이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들은 무언가 서류를 들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어요. 새 집을 알아보고 있나 보네.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딸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한번 윤미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미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민석 씨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예전보다 집에 관심이 없어진 것 같고 도연이한테도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아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은 제가 눈치 없이 구는 건 아닌가 싶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남편을 의심하기보다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윤미야, 혹시 민석이가... 정순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윤미야, 아직 안 주무셨네요.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정순의 눈에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회사 일이 또 늦어졌어? 윤미가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 앞으로 며칠 더 바쁠 것 같아. 민석은 대답하며 윤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민석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딸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딸이 준비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은 막아야 했어요. 다음 날 정수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석의 이중생활 현장을 직접 윤미에게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말로는 믿지 않을 테니까 직접 보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미야,
엄마가 내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중요한 일이니까 시간을 내줄 수 있겠니?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 내일 알게 될 거야. 오후에 시간 되면 엄마랑 같이 나가자. 정순의 진지한 표정을 본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이 될 거였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민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 일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정수는 윤미에게 도연이를 이웃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윤미가 의아해했습니다.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엄마를 믿고 따라와 줄래? 정순의 간절한 눈빛을 본 윤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모녀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윤미와 함께 민석이 자주 가던 그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곧 딸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왜 이런 곳에 와야 하는 거죠? 조금만 기다려봐. 곧 알게 될 거야.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리던 정순과 윤미는 1시간 정도 후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민석의 차였어요. 저게 민석 씨 차 아니에요? 윤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민석이 차에서 내리자 곧이어 아파트에서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도 함께였어요. 윤미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민석 씨가 왜 저기 있는 거죠?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윤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민석과 그 여성, 그리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완전히 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놀이터로 향했고 민석은 아이를 그네에 태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더 높이 밀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윤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빠, 저 아이가 민석 씨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윤미야. 정순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윤미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게 진짜예요? 민석은 그 여성과 아이와 함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진도 찍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어요. 완전히 평범한 가족의 주말 나들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아셨어요?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의심스러워서 확인해 봤어. 미안해, 윤미야.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윤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요? 정순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아이의 나이를 보면 최소 몇 년은 된 일 같았어요. 윤미가 민석을 완전히 믿고 있는 동안 민석은 다른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석과 그 여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성이 민석에게 뭔가 강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해.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알았어. 곧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석이 달래는 듯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지민이가 자꾸 물어봐. 언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냐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윤미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민석이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 여자가 진짜 아내인 건가요? 윤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윤미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을 보던 중 갑자기 윤미가 일어섰어요. 저기 가볼게요.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윤미야, 안 돼. 정순이 말렸지만 윤미는 이미 걸어가고 있었어요. 윤미가 놀이터로 다가가자 민석이 먼저 윤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윤미야?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야말로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윤미를 보며 당황했고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윤미가 울부짖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야? 저 아이가 왜 당신을 아빠라고 불러?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젊은 여성이 나서서 말했어요. 당신이 누구세요?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러는 거죠? 남편? 윤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석 씨는 제 남편이에요.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석은 두 집에서 각각 남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여자 모두 자신이 민석의 진짜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순이 뒤늦게 달려와 윤미를 붙잡았어요. 윤미야, 진정해. 엄마. 윤미가 정순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바보였잖아요.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민석은 두 여성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이중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석 씨, 젊은 여성도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야? 아이는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딸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윤미야. 엄마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윤미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윤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이가 엄마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아빠의 배신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정수는 딸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윤미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학교에도 병가를 냈습니다. 윤미야, 뭐라도 좀 먹어야지. 정순이 죽을 끓여 가져갔지만 윤미는 고개만 저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윤미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동안 민석을 완전히 믿고 의지했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한편 민석은 그날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윤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미야, 이제 결정을 해야 해.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결정이요? 무슨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말이야. 민석이와 계속 함께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건지. 윤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민석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도연이 때문에 고민이 깊었어요. 엄마, 도연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아빠가 없어진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그날 저녁 뜻밖에도 민석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윤미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미는 민석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 할 거야? 변명이라도 하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윤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그 아이는 정말 당신 아이야? 민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혜라는 사람이야. 3년 전에 만났어. 처음엔 그냥 회사 일로 알게 됐는데 3년? 3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아니야.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윤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지민이라는 아이는 정말 당신 아이야?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이가 맞아. 그 순간 윤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순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우리 윤미를 괴롭게 하지 마. 어머님, 저도 이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복잡한 상황이라고?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너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우리 딸을 속인 게 복잡한 상황이야? 민석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저와 그 여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야? 민석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윤미에게는 답이었어요. 아, 이미 선택한 거네. 윤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네. 윤미야, 그게 아니야. 나도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 윤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고도 모르시겠다고? 그때 도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아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말을 잃었어요. 도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잠깐 할머니랑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너는 방에서 놀고 있어. 응? 민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이를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도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윤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저와 도연이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그 여자와 그 아이를 선택할 건지. 민석은 고개를 들어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어요. 윤미야, 시간을 좀 줄 수 없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야. 시간을 달라고. 윤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시간이 있었잖아. 나만 시간이 없었어. 나만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다고. 정순이 윤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미야, 진정해. 흥분하면 안 돼. 하지만 윤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제 끝내야 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윤미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끝내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미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도연이 때문에라도. 도연이 때문에야말로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아이가 이런 거짓 속에서 자라면 안 되잖아. 정수는 딸의 결심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어요. 힘든 결정이지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윤미의 단호한 선언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집을 나갔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의 짐을 가지러 왔어요. 윤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도현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민석이 짐을 싸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윤미의 차가운 대답에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연이 방을 들여다봤지만 아이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도연이는 아빠가 왜 짐을 싸서 나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가방을 가져가요? 출장 가시는 거예요? 윤미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빠가 잠깐 일 때문에 멀리 가셔야 해. 언제 돌아오세요? 윤미는 대답할 수 없어 그저 아이를 안아주기만 했어요. 정순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윤미야,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윤미는 민석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이혼 서류인가요? 그래. 미안해. 민석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지만 윤미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정순이 나섰습니다. 민석아, 앉아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순은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민석아, 내가 우리 윤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10년 넘게 너만을 믿고 살아온 여자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어머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까지 낳고 그러면서도 우리 윤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우리 도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아이한테 아빠가 다른 집에 아이가 있다고 어떻게 설명해? 윤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윤미야. 끝까지 말해야 해. 민석이, 너 정말 뻔뻔해. 가정을 2개나 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 민석이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어요. 지혜가 임신했을 때. 상황이라고? 윤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상황이잖아. 다른 여자를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아이까지 낳게 한 건 모두 당신 선택이었어. 윤미야,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뭐. 윤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재미있어서? 스릴이 있어서? 아니면 나한테 지겨워서였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떤 변명을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도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왔네요. 아빠, 이번엔 언제까지 집에 계실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연아. 윤미가 재빨리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엄마랑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 방에서 놀고 있을래? 아빠, 오늘 저랑 축구해 주실 거예요? 민석은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도연아, 아빠가 앞으로 자주 못 볼 것 같아. 왜요? 또 출장 가시는 거예요? 윤미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만화 보고 있어. 나중에 할머니가 놀아줄게. 도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윤미는 민석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석 씨,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우리를 버리고 그쪽으로 갈 거야? 민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해. 지혜와 지민이를 버릴 수는 없어. 지민이는 아직 어리고 지혜는 나만 믿고 있어. 저와 도연이는 버려도 되고. 그게 아니야. 너와 도연이는, 너희는 강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윤미는 민석의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강하다고? 당신이 나를 강하게 만든 거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정순이 윤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윤미는 강해. 당신 같은 사람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윤미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 서명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도연이 양육비는 꼬박꼬박 줘야 돼. 그리고 도연이가 원할 때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윤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 도연이를 만나는 것 외에는 연락하지 마.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미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윤미는 서류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윤미야. 민석이 마지막으로 부르자 윤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정말 미안해. 윤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제 그만 가. 민석은 서명이 끝난 서류를 받아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지만 이미 이곳은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문을 나서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며 정순이 윤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윤미야. 정말 잘했어. 윤미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닌 해방감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민석이 집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윤미는 밤마다 울었고 도연이는 아빠를 찾으며 언제 돌아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수는 딸과 손주를 꼭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괜찮아, 윤미야. 시간이 지나면 다 나아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엄마? 저 혼자서 도연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있잖아. 우리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 정수는 그동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윤미와 도연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딸이 혼자 견디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두 번째 달부터 윤미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복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됐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윤미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반 아이들이 말했어요. 그래. 선생님이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지고 있나 봐. 윤미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에너지가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거든요. 도연이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으로 점점 밝아졌어요.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계속 곁에 있어주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우리 도연이 옆에서 계속 지켜줄게. 정수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욱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윤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거예요. 민석과의 추억이 담긴 그 집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저희 이사 가요. 작지만 따뜻한 집으로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정순도 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동안 윤미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이 집 어때요? 햇살도 잘 들고 근처에 좋은 초등학교도 있어요. 응, 좋다. 무엇보다 우리 도연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마당도 있고, 새 집은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윤미와 정순, 도연이 세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 후, 윤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윤미 선생님, 또 와주셨네요. 아이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응, 선생님이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어.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줄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윤미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정순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또래 어르신들과 친해졌고, 도연이 등하교도 도와주었어요. 정순 씨, 손주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더 힘이 나거든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며 딸과 손주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도연이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윤미와 정수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못 견뎠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윤미는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도연이에게는 엄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할머니가 우리 도연이 대학 갈 때까지 옆에서 지켜볼 거야.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도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제가 골 넣었어요. 정말? 우리 도연이가 축구를 잘하나 보네. 네. 친구들이 저랑 또 놀자고 해요. 여기 와서 정말 좋아요.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며 윤미와 정수는 안도했어요. 도연이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순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윤미가 만든 불고기, 도연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까지 푸짐한 식탁이었어요. 할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우리 도연이 입맛에 맞게 만들었거든. 엄마 불고기도 최고예요. 우리 집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도연이의 말에 윤미와 정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고 딸이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도 진실이더라.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윤미가 정순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겨냈구나 싶어서. 힘들었지만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었어. 맞아요. 상처는 깊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창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듯 정순과 윤미, 도연이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있을 테지만 세 사람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은 그들에게 매일매일이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